학교에 있는 우물인데요. 이렇게 폐쇄돼 있고 학교에도 없고 저기 밑에서 끌어와서 물만 있으면 물이 지금 전부 다 녹입니다. 녹. 오염되어 있는 물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죠. 많이 틀어도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600명 어린이들이 어서 오세요. 요 반갑습니다. 수도 하나를 통해서 다 물을 먹는 모양이에요. 캄보디아 마을마다 있는 우물입니다. 많지 않아도 하나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단체들이 우물을 파견하는데 거의 다 1년이 지나면 다 오염이 돼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 식수를 먹고 병이 나니까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된 우물을 파주는 게 캄보디아인들이 원하는 거래요. 벌써 지금 한 거의 10년이 다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런 물이 아이들에게 몸에 들어가니까 물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실 물 색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요. 네,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화천물에 시스템이 더해져가지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다 물도러 오시고 계세요. 야, 많이 했다 건.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니죠. 후원해주신 덕분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우리 귓전수가 메말랐던 이 운동장에 꽃이 피고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고 있고요. 짠! 한글 지역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는 길입니다. 희망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경도 캄보디아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더 훼손도 덜 할 테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총 한국에서는 30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날씨 걱정도 있었고 비가 오면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시절 인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18,000달러를 준비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건데 이지수 박사님을 만나뵈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지금 크기가 19 스퀘어 퍼 마일이거든. 네. 건기하고 우기가 따로 1년에 있어요? 6개월씩 따로 돼 있어요. 우기 6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비가 내리죠. 그때 이제 나무들을 심고 키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아무거나 꽂으면은 뿌리를 내려요. 뭐 잡초가 잡초가 한 10피트씩 자라요. 그 주위를 깎아줘야지만 나무가 살죠. 그게 어찌 보면 돈이 일이에요. 많이 드는 인건비가 그렇죠.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죠. 참 힘들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는 케어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왜 시작하신 거예요?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빚진 것은 다 갖고 가야지.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다 남의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대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니카라과에 한국인이 이렇게 나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라에 오는 사람도 적어요. 한국 사람이 나무를 심으러 왔다. 자기 리조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믿지 않죠. 이것을 또 자연구역으로 네, 신청했다면서요? 신청해서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못 해요. 지금 이곳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보트를 타는데도 손으로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온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주 리갈리 된 그런 리저브 랜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큰 불이 나요. 그 어린 것들이 어린 다 타 죽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심어야죠. 3살 유치원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어르신, 80세 어르신까지 조금씩 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유용하게 써서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그루 나무 심기 파이팅! 파이팅!
어서오세요. 희망입니다. 오늘도 기점영상대학 수업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최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곳은 니카라과입니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온 것 같은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니카라과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는 방송은 미리 제가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하기 힘들고 미리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파리로 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중미에 있는 파나마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곳 니카라과로 왔습니다. 총 이제 30시간이 넘는 그런 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코스타리카 수도인 산호세를 통해서 출발해서 다시 파리로 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일단 니카라과에서 다시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파리로 14시간 정도 또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고 바로 또 14시간 정도를 파리에서 인천, 서울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되돌아가는 일정이 상당히 깁니다. 쉬지 않고 30시간이 넘는 그런 비행을 해야 되고 24시간이 비행이군요. 그리고 9시간 또 대기를 해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자원봉사 잘 마치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함께 온 우리 실무자 두 분도 아프지 않고 두 분 해봤자 조교와 그리고 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여행하면서 희망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함께 알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공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을 살아가면서 별로 해보지 않잖아요. 식목일이라는 날도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 공익법인 그리고 우리 기점가족, 우리 기점명상 대학생들은 우리가 나무 심는 프로젝트 이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과 인간이 피해를 입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떠나면 되는 곳이 지구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곳 그리고 잠시 내가 머무르고 가는 곳 지구가 이 태양계 속에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초속 뭐 10만 킬로 뭐 몇십만 킬로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자전한대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또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 지구라는 이 곳이 그냥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수없이 이 많은 이 태양계와 수없이 많은 행성 그리고 은하계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이 지구에 우리 80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랫동안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오고 해왔던 우리 지구라는 이 땅이 최근 인간이 개발을 하고 너무 빠르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구가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기후위기, 자연재해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은 자연재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3년 동안 내릴 비가 갑자기 다 내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비가 안 와서 가물고 어떤 나라에서는 불이 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화산이 터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은 녹고 그리고 또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가 가장 빠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의 온도도 벌써 1도, 2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지구가 온도가 오르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고요. 해수면도 상승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권이 뜨거워지고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인간이 받는 피해는 무지막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세상 만드는 프로젝트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아껴 쓰고 적게 쓰는 것, 적게 소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 이 니카라과는 한국보다 나무가 10배 이상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공항에서 박사님을 만나고 이제 박사님의 에스코트를 통해서 이곳까지 들어오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걸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지금 이곳이 우기입니다. 우기여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칼로 탁 꺾어서 그냥 땅에 탁 꽂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뿌리를 내려서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 이 니카라과가 아주 아마존 지역에서 참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나누기 때문에 건기 때는 바싹 말랐다가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이제 촉촉한 게 아니라 이제 나무가 뿌리가 더 튼튼해지죠. 말랐을 때는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땅을 더 깊숙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깊숙이 뿌리가 내린 그 뿌리가 다시 비가 우기 때 오면 그 우기 때 충분한 수분을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이 지나면, 정말 3, 4년이 지나면 나무가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희망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잠시 전에 저녁을 먹고 이제 샤워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말을 타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장소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또 8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곳은 말이 아니면 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모레부터 어느 곳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지 이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기점명상 대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점명상 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법문과 오늘은 절수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각자 오늘 절수행은 하는 걸로 하고요. 좌선명상, 화검명상까지 함께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수업은 여러분 기점명상 대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물론 구독자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지사항 짧게 한다면 17기 온라인 CHMU 기점명상 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달 2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물론 등록비가 조금 듭니다. 한 달에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5개월 과정으로 총 10만원의 대학 등록금 비가 듭니다. 물론 저희가 또 키트도 보내드리고 볼펜이나 또 공책 같은 것도 좀 보내드립니다. 배지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5개월 동안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목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밤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생방송에 들으셔도 좋고 재방송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중에서 한 3, 4줄에서 5줄을 요약해서 적어서 제출하면 또 수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3번 연속해서 수료하시면 기점명상 지도자에 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뭐 그냥 편안하게 내 평생 대학, 마음공부대학 다닌다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수료보다는 그냥 졸업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 시간에 마음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대학으로 등록해서 꾸준하게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숲 강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마음의 숲 강연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8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부산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무료 참여입니다. 마음의 숲 강연은 모두 다 무료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 건물 110호. 요건 아쉽게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러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9월 7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열리는 오후 3시 대덕문화원 공연장에서 요것도 지금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8일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9월 28일 신청을 받고 있고요. 10월 4일 요 신청은 조금 이따가 받을 것 같아요. 10월 4일 그리고 오후 7시 금요일날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10월 9일 한글날 오후 2시 원주 상지대학교 본관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자, 마음의 숲 강연은 전국에서 어떤 누구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깥에 여기 지금 니카라과 시간으로는 지금 밤 12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계곡물도 흐르고 산새 소리 그리고 여러 야생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 잡음이 되지 않고 아주 좋은 자연의 소리처럼 느껴지죠. 저는 아주 행복한 그런 소리가 느껴집니다. 지난 실시간 방송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나눔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문지연님, 문성준님 큰 나눔 해주셨고요. 대구 경북 가족들이 또 부지런히 나무의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랑스마일에서 우리 주원장님께서 또 노숙인들을 위해서 희망을 전해주셨고요. 황희재님도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남인자님도 희망을 전해주셨고요. 이정아님, 서수기님, 장진아님, 황옥수님 등등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마음인력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도 수업 시작해보죠. 모든 것을 걸고 깨어있으라. 자, 모든 것을 걸고 깨어있으라. 모든 것을 걸고 깨어있으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아니면 내 모든 정신을 바쳐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내가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마무리가 되죠. 하지만 뭐 물을 좀 오랫동안 먹지 않는다든가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는다 해도 금방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금방 이 뇌의 작용 그리고 몸은 금세 위험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체에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 명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단식도 하고 순간순간 어떠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호흡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우리가 이거 뚜뚜뚜뚜뚜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매 순간 호흡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평생 동안 30년 넘게 아나빠나사띠, 아나는 들숨이죠. 빠나는 날숨이죠. 사띠는 알아차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나는 들숨, 빠나는 날숨, 그리고 사띠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아나빠나사띠라고 하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동안기, 하안기 등등 매년 매 순간마다 가장 선도에 두고 명상을 해 나가셨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매 순간 반복하고 훈련하라. 들숨, 날숨, 알아차림을 훈련하라고 간곡히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또는 명상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앞선도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호흡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성인도 그렇게 하셨고 깨달은 자도 그렇게 훈련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이 간 길을 잘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의 삶에 명상이 생활화되고 내 삶에 평온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수행의 과정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호흡을 지켜보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깨지 알바들을 호흡으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죠. 깨지 알바틀 처음에 호흡에 깨어있기 그리고 호흡을 지켜보기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기 그리고 호흡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호흡을 흘려보내기 이 5가지의 수행정진 깨지 알바틀을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수행정진해 나가야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가장 먼저 가빠지는 게 호흡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렵든가 무서울 때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니카라과인데 이곳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고 많이 오면 올 때도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이곳까지 왔는데 거의 비포장 도로를 거의 3-40분 정도 더 들어와서 차가 오늘 다행히 비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 비가 많이 내리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기 멈추면서 비가 멈추면서 저희가 올 수 있는 비포장도로 30분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많은 이 분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집도 거의 1950년대 우리가 이제 6.25 이제 동란이 일어나고 그때 그 판잣집 같은 것이 이제 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판잣집을 전부 다 돼지 키우는 곳, 동물을 키우는 곳, 말을 키우는 곳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그곳은 모두 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아주 자연 그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욕심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별로 없는 듯하게 보여요. 항상 표정을 보면 그냥 편안해요. 왜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걸 제가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해먹 하나 걸어놓고 여유있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고, 배고프면 바나나 하나 따먹고, 목마르면 야자수 하나 따서 드시고, 세이브하고, 집에 가구가 없으니까요. 아예 양철 지붕에 그냥 이 판도 양철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짐승이 사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느긋해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아니라 그냥 자체로 가진 게 없고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경쟁 사회이고 우리나라처럼 빨리 발전한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지만, 이 나라에서는 가장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때론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가, 좀 급한 마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특히나 우리가 캄보디아에 우물 파러 가고 니카라과에 나무 심으러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내려지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올 때마다 좀 한마디로 후진국 또는 공산국가, 캄보디아도 공산국가고 이곳도 공산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배분이 똑같다, 또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한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미 경쟁사회에서 태어났고 빨리 도약하고 발전한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면도 조금 닮아갔으면, 닮아간다 해도 닮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워낙 빨리빨리 급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 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까르마라고 하죠.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 때까지, 그리고 내 자식들 때까지도 빨라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완벽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또 앞서야 하고 비교하고,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좀 많죠. 그래서 더욱더 명상과 마음 공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귀점명상 대학생분들도 이 평생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수행정진하면서 항상 마음을 관리하셔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이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삶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전 남편에게 가진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내 인생이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이혼, 그리고 자식들과의 불화, 그것으로 이어진 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이 제 인생을 발목 잡고 언제나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점 영상을 만나고 돌이켜보니 어찌 보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나를 깨우치고 뉘우치게 할 수 있는 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한번 흘러간 물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옛말에도 이 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손을 2번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은 강물에 손을 2번 씻을 수 없다. 똑같은 강물에 손을 2번 씻을 수 없다. 저는 이제 서울에 한강 곁에 있는데, 이제 서울식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서울식물원을 끝까지 걸으면 바로 한강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 10,000보, 8,000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집에서 쭉 걸어서 서울식물원을 지나서 한강까지 가면 한강이 보여요. 한강에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앉아서 뭐 도시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강물을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손을 한번 딱 씻는데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한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을 씻은 이 물은 다시 내 인생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 한강물과 같지 않은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쪽에 어떤 부분에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그 물이 다시 똑같은 물이 강물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딱 느끼면서 우리가 이 한강물이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도 한번 지나간 순간에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후회하면 그 후회함이 내 인생에서 도움을 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방금 전에 전 남편과의 불화로 고통받다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키우면서 참 힘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과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나빠졌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 공부를 알고 고통은 어디에서도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에서 발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걸 지혜라고 하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신비함을 깨달음, 또는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감정, 어떠한 제3의 뭔가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때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괴롭다가 이혼한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문제도 기정사실이지만 다시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닌데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괴로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있었는데, 내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마음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사라져서 나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 인연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다? 내 마음 하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요, 세상은.
뭐 그대로고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다? 내 마음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힌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남편감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연애를 다시 하고 남편과 결혼했어요. 또 제2의 남편, 또 제3의 남편. 자식하고는 또 잘 됐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느새 이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방향키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방향키다. 내 마음이 인생의 방향키다. 내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키다.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나다. 인생의 선장은 바로 나다.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어디에도 손벌릴 필요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다. 내 마음가짐이 내 삶을 진두지휘하는 방향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잡고, 물론 폭풍우가 올 수도 있고 높은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고 때론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한치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돛이 찢어져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키는 놓지 않겠다. 이 방향키가 어디로 향해야 돼요? 바로 희망으로 향해야 된다. 불행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희망, 바랄희, 바랄망. 나는 바라고 바라는 그곳으로 내 방향키를 잡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탁 내셔야 돼요. 이혼을 했으면 어때요? 자식과 좀 힘든 상황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것을 걱정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흘러간 물을 자꾸 또 그 물이 흘러오기를, 내가 손을 씻은 그 한강물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나의 어리석음이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인데, 지혜로움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어리석음이다. 이걸 12연기에서는 무명, 없을무 밝을명, 밝지 않은 마음. 그래서 어리석음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저지르는 죄보다 그 죄를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 했어요. 내가 개미를 밟아 죽이는데 뭐 밟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죄의식이 없다면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내가 밟아 죽이면서 이거 사실은 생물을 죽이는 게 나쁜 일인데, 좋지 않은 일인데 라고 각성하는 사람은 다음부터 주춤하게 된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끝내 스스로가 권총 자살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이 올바랐다. 유대인은 죽여야 하는 존재고 독일인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피가 다르다. 그래서 그 피를 모조리 없애야 한다. 그래서 이 학살이 이루어졌죠. 600만 명, 500만 명이 그때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그 장본인이 바로 스타트가 히틀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지 몰랐죠. 피가 다르다. 유일한 혈통. 그때만 해도 이제 유대인과 또는 이스라엘인가 독일인 이렇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다 감옥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맞다라는 생각, 이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 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가 타파되었으면 무명타파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타파. 근데 그 누구도 히틀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나이가 있는 성인들은 노역을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죽였지만 노인과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거의 많이 희생이 되었죠. 수백만 명이 죽어간 바로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역사적으로 참 치가 떨리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무명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가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무명이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 들면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수 있다. 뭐 지금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교에 관계된 어떤 다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등등 이 종교 분쟁 그리고 이 자원 전쟁들 사실 어쩌보면은 서로 죽이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희생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만 해도 벌써 수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러시아도 똑같고 우크라이나도 똑같고 이게 무명 때문에 온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와 이 명상 공부 또는 이 생각을 바꾸는 그리고 이 희망 세상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공부를 만일 그런 분들이 했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또 듭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잘 닦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상황에도 떳떳하고 그 일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당당하게 돼요. 근데 내가 깨끗한 행실을 닦지 못하고 우리가 젊어서 돈을 모으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젊어서 행실을 닦고 젊어서 꾸준한 수행정진과 젊어서 꾸준한 나눔과 봉사와 이런 걸 잘 적금해 두신 분들은 항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못에다가 저수지에다가 고기를 풀어놓으면 고기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풀어놓지 않으면 고기가 자라지 못해요. 고기 암수 한두 마리만 풀어놔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새끼를 까고 또 서로 또 다른 또 고기가 생기고 금세 더 많은 고기가 생기고 금세 또 새도 날아오고 또 금세 또 다른 또 생물들도 탄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저수지에 그 누구도 물고기를 잡아 놓지 않으면 물고기가 생길 확률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첫 여러분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언가 이 저수지, 희망의 저수지에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는 마음, 그것으로 나눔과 봉사를 하는 것. 그러면 그 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새끼를 낳고 접이 붙고 이렇게 자꾸 번식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좀 힘들지 하다 보면 이런 행동들이 훨씬 더 마음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까 첫 시작이 중요해요. 전국에서 이 거리 모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저희 나눔을 하시는 분들,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 정기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고기를 잡아놓는 또는 이렇게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늙은 따오기가 쓸쓸히 저수지 옆에서 죽어간다. 왜 죽어갈까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담에 있는 것처럼 늙은 따오기가 되면 안 돼요. 그 늙은 따오기는 나중에 고기가 많으면 늙어서 편안하게 그 고기를 먹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누가 잡아놓은 물고기만 낼름낼름 먹는 따오기는 늙어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저수지 옆에서. 우리는 생로병사
매 순간 늙어가고 매 순간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나이 들어서 늙은 따오기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끗한 행실과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과 나누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기를 잡아놓고 또 그 고기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따오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품어서도 또 그것 또한 공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마음 공부 만나고 뭐 이혼을 하면 어떻고 재혼을 하면 어떻고 또 이혼을 하면 어때요?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아가면 자식은 알아서 잘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내가 잘 살아간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잘 살아간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간다. 이 마음을 내셔야 돼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요. 뭐 전남편 또는 애들, 자식들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오늘부터 내 삶에만 집중한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한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한다. 오늘도 내 삶의 포커스를 딱 맞춰서 집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물 한잔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최근에 남편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하면 다른 얘기로 전환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물었을 때 남편은 자꾸 화제를 바꿉니다. 세상에 요즘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고 자꾸 의심이 되다 보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편하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의 인간성을 믿고 결혼 초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성실함 그리고 남편의 착한 인간성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최근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의심이 가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할 마음도 없고 자식 잘 키우면서 노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질문 남길 수 있어서 희망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거짓말이 너무 난무한 세상이에요. 허위사실이 너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속에서도 너무나 이제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요즘에는 언론 속에서도 너무 많은 그런 허위사실들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세 거짓말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내요. 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자꾸 마음이 가면 결국 괴로운 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하는 감정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남편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든 밝혀지지 않고 정확하게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나도 모르게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이름 지어요. 뭐라고? 감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앞에 의심하는 감정이잖아요. 의심하는 생각, 의심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단어 하나로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라면 뭐 7월 며칠 날 감정. 그게 대한 디테일한 건 적지 말고 7월 16일 날 감정 2개, 또 7월 28일은 감정 1개, 감정 3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 중간에 뭐 오후에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또는 뭐 오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남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남편이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 화제를 돌렸다면 그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내 감정이라고 노트에 써야 하는구나. 감정 노트에 써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 출근하든가 남편이 가고 나면 회사에 가고 나면 감정 노트에 그냥 감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감정 1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뭐 낮에 뭐 친구하고 커피 한잔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 남편에 대한 비교가 올라와. 그때 마음속으로 감정 2라고 적는 거예요. 감정 2.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떤 뭐 불륜인 장면을 봤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갑자기 의심이 올라왔어. 그러면 감정 3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걸 뭐 휴대폰에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뭐 밥 먹고 가정생활 하시다가 이제 귀점명상대학 수업을 듣든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그 적었던 것에 맨 밑에다가 우리가 1 더하기 1 뭐 곱하기 2 곱하기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뭐 정답 적잖아요. 이것처럼 감정 1 플러스 감정 2 플러스 감정 3 해서 맨 밑에 답을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0이라고 적는 거예요. 0. 0.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모든 게 0이 되잖아요. 감정 1, 감정 2, 감정 3. 마지막에 곱하기 0 해서 0을 적는 거예요. 0. 하루의 마무리 때. 그러면 여기 있던 감정들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돼요. 0으로. 그리고 그 밑에 글씨 하나를, 문장을 씁니다.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는다 라고요.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는다. 나의 감정은 제로 베이스다. 제로다. 지금. 그리고 호흡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적은 걸 보면서 해도 좋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감정 노트를 보면서 후 내 감정을 내뱉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미소 지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감정을 믿지 않는다. 나의 감정은 제로 베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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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 감정은 제로입니다. 제로인 게 뭐예요? 감정이 사라진 상태. 이때가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의 본래 의식, 영성의 자리 또는 본래 불성의 자리, 참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사라진, 에고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하루하루 감정 일기, 감정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많이 일어나는 감정들이 나중에는 5개였다가 4개로 바뀌고 또는 1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0개의 감정이 하루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곱하기 0이라고 딱 쓰고 제로 베이스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감정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제로 베이스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탁 발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편안하게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가 옛날 성인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사라진 자리가 영원한 인간성의 자리다. 자,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감정이 사라진 자리가 영원한 인간성의 자리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자리, 본연의 마음.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진 자리가 인간의 본연의 자리다. 인간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지켜보고 감정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감정이고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오늘부터 제로 베이스로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 3, 7일 동안 꼭 매일매일 감정 노트를 쓴다.
그렇게 본인이 발심하고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간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계획하고 플랜을 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엔딩은 제로 베이스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무난한 마음이 올라와요. 아, 뭐 나중 저녁 되면 내가 감정 제로 베이스 만들어 버리지 뭐. 나는 명상가니까, 명상하는 여자니까. 오늘 뭐 수백 가지 감정 올라와. 괜찮아. 나는 저녁에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나의 느낌도 내 자신이 아니다. 나의 생각도 내가 아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감정이 올라오든 생각이 올라오든 느낌이 올라오든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훈련, 감정 제로 베이스 만드는 훈련, 요 감정 일기 쓰는 훈련, 요건 꼭 잠들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21일 동안 해보고 효과가 좋은 분들은 이걸 100일 동안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수행은 21일을 기본으로 삼고 21일 동안 자신이 했다면 100일로 꼭 도전해 보셔야 돼요. 21일로 마무리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정진, 정진하라, 또 바른 정진을 계속해 나가라. 아재 바라아재 건너가세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에서는, 모든 종교에서는 꾸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꾸준한 복음을 공부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끊임없는 수행 정진의 길을 가는 자만이 평온의 자리에 만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염려증 때문에 최근에 고생이 많아요. 최근에 자율신경근 실조증도 병명을 받았고 제가 유난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위장의 장애가 크고요. 장 트러블도 많습니다. 좋다는 것들은 몇십만 원씩 약을 사서 먹은 것만 해도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은 잘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많이 아팠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프다고 해도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미안해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면 병원이나 가면 되지, 또 병원 좀 가봐라, 약 먹어라, 이게 다입니다. 물론 남편의 말투이지만 들을 때마다 섭섭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삶 산다고 바쁘고요. 아프니까 늙고 아파가니까 제 삶만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귀점 명상이 저의 최고의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마음 다 들죠. 누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여기 뭐 한 번 안 아파 보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했어요.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뭐 수천억이 있든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인기 가수가 되든 인기인이 되든 배우가 되든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했어요. 뭐라고요?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그러면 최화님이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익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했어요. 뭐라고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했어요. 아까는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했지만 이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타고난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지금 또 병과 투병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위안이 된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병원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음에 만족하고,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이어서 만족하고, 이런 만족하는 마음은 최상의 재산이다 했어요. 자, 이익과 재산은 달라요. 이익은 잠시 나에게 좋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게 이익입니다. 이번에 뭐 상한가 쳐서 내가 이익을 좀 봤어. 이거는 잠시 내 곁에 오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잠시 나에게 주는 이익이에요. 몸이 조금이라도 감기 걸려서 아프면 내 몸은 이익이 아니라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건강은 잠시 이익이다. 왜냐?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하지만 재산이란 게 있다. 재산은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 뺏길 수가 없어요. 이익처럼 단기간 이익이 되었다가 또 이익이 손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손해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자꾸 아프다가 또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예요. 그래서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다. 하지만 두 번째,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했어요. 이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든 내가 만족하면 이건 내 삶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산인 거예요. 재산. 만족은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족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 두 가지 참 중요하죠.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지만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라. 지금 이 순간 만족하라. 내일을 기대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만족하라.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만족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만족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남편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그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의심하는 마음이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옛말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하고의 인연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환님. 나는 그 사람하고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채환님. 그 사람과의 모든 면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평생 좀 행복하게 좋은 인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상의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최상의 인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최상의 인연으로 가는 첫 번째가 바로 서로의 신뢰입니다. 최상의 인연으로 가는 방법의 첫 번째가 신뢰와 믿음이에요. 최상의 인연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하로 떨어지는 인연관계가 불신과 불만인 거예요. 믿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연이 잘 될 수가 있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에겐 참 좋은 인연이 찾아왔으면, 나에게 좋은 시절 인연이 찾아왔으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신뢰의 문제다. 나의 믿음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고 불만이 생기고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신과 의심이죠. 불신과 의심. 마음이 생기면 그 인연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최하의 인연으로 바뀐다. 최상의 인연은 리꼴에서
믿음, 신뢰와 믿음. 최하의 인연은 불신과 의심. 불신과 의심. 인연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서로가 만났을 때 둘의 사이가 편안해야지. 불안하면 밥 먹을 때도 경상도 말로 얹힌다 그러거든. 체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온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의 평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마음의 평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도해야 될 건 돈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의 평온을 가장 앞에 두셔야 된다. 우리 대학생분들은 꼭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물 탄 듯. 예전에 여러분 그 기억나요? 저는 대구에서 그 음악 카페, 음악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구에 동성로에 포근이라는 음악 다방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그 LP판을 쫙 꼽아놓고 머리 긴 그 DJ 오빠들이 이렇게 목에 손수건 하나 탁 걸치고 이렇게 탁 하면서 멋진 시 탁 읽잖아요. 거친 파도를 헤치며 가는 그자는 진정한 도전자이니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리퀘스트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탁 하면 오빠 이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은 오렌지 주스 3,000원, 2,500원 오렌지 주스. 이거 양이 지금은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좀 흔하지만 예전에 오렌지 주스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 깡통 있잖아요. 깡통을 이렇게 탁 이렇게 송곳 같은 걸 탁 해서 깡통에서 나오는 오렌지 주스였어요. 근데 그 원액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 믹싱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음을 많이 넣죠. 그래서 얼음 좀 빼고 주세요. 저는 원액을 좋아해요. 하면 거기다가 물을 섞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 원액을 맛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거 한 잔 탁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탁 음악을 탁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 나오자 노래 나오잖아.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탁 비틀즈, 뭐 프랭크 시나트라, 막 Perhaps Love 이런 노래 탁 신청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난리 나죠.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그러면서 막 DJ 형님들은 이렇게 스모그 막 쫙 그때 스모그 뿌리는 것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 스티로폴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탁 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착 내리면은 닦아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음악 다방에서 이렇게 추억을 되새겼던 그때 그 시절.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렌지 주스의 원액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희석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똑같아요. 자꾸 희석하면 안 돼요. 자꾸 뭐가 들어가서 행복하다, 뭐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하다, 좋은데 여행을 가서 행복하다, 또는 뭐 잠을 잘 자서 행복하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이걸 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희석하는 거예요. 자꾸. 원래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또는 희망이라는 그 자체 결실이거든요. 지금 존재하고 있고 탄생하셨고 우리는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살아가는 이 길이 행복의 길이잖아요. 내가 꽂히기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지 자꾸 꽃길을 찾지 말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꽃인데 어디서 꽃길을 자꾸 찾고 있느냐. 당신의 행복 그 덩어리인데 희망 그 덩어리인데 어디서 자꾸 희망을 찾고 어디서 자꾸 행복을 찾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의 평온이 곧 행복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결혼 생활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이 결혼 생활은 평생 20년 30년 다른 곳에서 살았고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았고 다른 공부를 배웠고
다른 친구를 만났고 다른 성향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몇십 년이 지난 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이고 그 소통의 결과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은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도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극한점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팔만대장경에 이 말이 나오죠. 결혼이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거는 상대를 이해하는 극한점. 극한점이 뭔가요? 이 남과 남극과 북극처럼 극한점, 극한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극한점에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점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매 순간마다 그만큼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 결혼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근데 사실 못 모르고 결혼했을 때야 우리가 압니까? 이제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철 모를 때 결혼 잘했지, 내가 좀 머리 굵어서는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혼하시고 또는 뭐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철 모를 때였으니까 했지, 내가 지금 돌아보면 다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극한점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또 그 결과물로 인한 인과가 내 삶을 통해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는 또다시 우리에게 물밀듯 또 찾아옵니다. 이게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연은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인과법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연법 곧 리꼴 인과법이니까 이걸 결국 인연과보라고 하고 결국은 연기법, 인과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제 108변호를 각자 여러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좌선 명상하고 서서히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님, 최근에 말씀하셔서 쓰레기도 많이 줍고 있습니다. 산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는 그 둘레길마다 사실 매번 보이던 쓰레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젠간 누군가 치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던 게 예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닐장갑, 손에 맞는 비닐장갑 하나를 꼭 가져가요.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도 꼭 챙깁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집게를 2,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게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참 잘 시작했구나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저 자신에게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자식들에게도 조금 뿌듯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채환쌤 말씀하신 대로 천일 수행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도 조금씩 제가 하는 일을 따라하겠죠.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사실은 봉사하고 뭐 불국사 템플스테이나 이렇게 또 해외 봉사 그리고 국내 봉사 이럴 때 제 자식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아들과 같이 다닙니다. 이번에 이제 니카라과도 같이 와서 또 영상도 찍고, 사진은 이제 아들이 찍고 영상은 또 조교님이 찍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더 힘이 되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홀로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오래 또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공덕의 지혜라고 봐요. 지금 하시는 게 공덕의 지혜라고 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공을 들여서 덕을 짓는 덕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이 마른 적이 있고 아팠던 적이 있고 그리고 힘들었던 적이 있고 배고팠던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목이 마를 때 물이 있으면 마실 수 있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캄보디아에 매년 가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5우물까지 팠고 프랑스 업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우물을, 영구적인 우물을 파드리고 있어요. 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근데 그 우물을 파기 전에는 항상 녹슨물을 먹던가 저수지 물을 드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근데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는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수된 물을 먹죠. 그런데 그 전에 2017년 전에는 아이들이 저수지물을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모든 공덕들이 알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 전에는 공덕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공덕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 복을 지어야 받지. 아니, 복을 짓지 않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고 많은 수확하세요, 많은 곡식 수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복 받으란 말 자체는 복을 지으세요가 맞죠. 복 많이 지으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덕담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말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는 건 더디고 힘들어요. 물 파다가 목말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한 삽 한 삽, 한 괭이 한 괭이 파놓으면 결국은 목 마를 때는 쉽게 우물을 통해서 목을 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눔을 하고,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를 하고, 지금은 바빠서 뭐 쓰레기도 못 줍고, 지금 바빠서 하루에 1,000원 기부하기도, 돈 기부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로또가 되면, 승진하면, 연봉이 얼마가 되면, 월급이 얼마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도네이션 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면 더 벌었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은 많이 가질 때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콩 한 쪽도 나만 먹었던 사람은 많은 게 있어도 나누기가 힘든 게 우리의 까르마, 습기라고 해요. 습기. 우리의 몸에 이미 훈습되어 있는 거. 훈습이라고 하죠. 훈습.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고등어를 싼,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생선을 산 새끼줄도 비린내가 나고, 향을 산 종이는 향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낸 사람은 항상 비린내, 향내 또는 이런 자신의 특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쌓은 노력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뭐라고요? 미리 쌓은 노력은 무너지지 않는다. 미리 쌓은 노력은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말이 그거예요. 하지만 모래성처럼 훅 쌓았다가 내려가죠. 우리 제주 기점 명상센터에 가면 바로 앞에 평대해변이 있는데, 평대해변에 여러분들 걷다가 모래 딱 쌓아놓으면 금세 사라져요. 뭐 어떤 글씨를 써도 한번 파도가 치면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공들여서 쌓아놓은 탑이나 매일매일 정성껏 쌓은 노력이 있는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정진은 이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정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둘레길도 돌고, 이왕 운동할 거,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셨다고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로 찾아올 그런 공덕행들은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어떠한 보시를 하고 어떠한 기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을 짓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는 해나갈 뿐이다. 흩뿌려 놓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자기가 2000개의 홀씨를 뿌리면서 어떤 게 잘 자랄 거다라고 생각하고 뿌립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뿌립니까? 바람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뿌려요. 어떤 건 아스팔트 위에, 어떤 건 지붕 위에, 어떤 것은 콘크리트 위에, 어떤 것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그 고속도로 횡횡 달리는 100km, 100km, 150km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도 그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민들레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요. 씨앗이 뿌리 내려서 꽃이 핍니다. 코스모스가 피기도 해요. 그 땅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조금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100km, 200km 달리는 그 100km, 150km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 그 자랍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뿌린다. 뭐라고요? 다만 뿌릴 뿐. 거두는 데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 거둘 마음은 내려놓아라. 다만 뿌릴 뿐. 거둘 마음은 내려놓아라. 나는 다만 뿌린다. 거둘 마음은 내려놓는다. 나는 다만 뿌릴 뿐. 다만 뿌릴 뿐. 거둘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꽃씨가 퍼져나가게 돼요. 바람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내지 말고 그냥 마땅히 해나가는 일이다. 마땅히 그냥 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덕행을 또는 공덕을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명상을 한번 할 준비를 해볼까요? 자고로 법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은 바람을 거슬러서 향기를 낼 수 없다. 맞죠? 꽃은 바람을 거슬러서는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고 꽃이 여기 있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불면 제가 아무리 꽃의 향기를 맡으려고 해도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야 제가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람의 향기, 선하고 지혜로운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과 관계없이 사방으로 퍼진다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질고 선한 행동, 사람의 덕행 공덕은 바람에 거슬러서도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여기 우리 니카라가 3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 누군가의 아이, 그 누군가의 아버지, 그 누군가의 생일, 그 누군가의 뜻깊은 날을 기념해서 나무를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희망입니다. 자, 영상 들어갈게요. 자, 편안하게 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쪽으로도. 둘, 셋, 넷, 다섯. 자, 안쪽으로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으로 쭉 내려가고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머리 뒤로 젖히고, 넷, 다섯. 쪽으로 둘, 셋, 넷, 다섯. 가슴 쭉 펼치고 하늘 바라보고 호흡 2번. 자, 편안하게 되돌아가고 목도 한번 지그시 한번 돌려봅니다. 반대편도 한번 돌려보고 어깨도 한번 쭉 돌려보시고, 자, 손도 한번 가볍게 털고, 자,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앉아봅니다.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서 편안하게 해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45도 아래로 시선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코로 숨을 부드럽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저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편안하게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코로 들어가는 숨의 바람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오로지 호흡 아나파나사티.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도 알아차립니다. 오로지 호흡 아나파나사티 호흡.
내쉬어서 오로지 호흡을 실어서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말아요. 편안하게 호흡해봅니다. 길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평상시 호흡대로 자신의 호흡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호흡입니다. 매 순간 호흡을 잘 챙기고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 또 호흡, 또 호흡, 또다시 호흡. 편안하게 호흡을 지켜봅니다. 호흡의 끝이 어디 있는가? 호흡의 시작은 또 어디 있는가? 호흡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이미 내 호흡이 잘 쉬고 흘러가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들숨에도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또 후 한번 내쉬어 봅니다. 네, 마음속에 불편함을 쭉 들이마시고
모두 다 후 내뱉어봅니다.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모두 다 들이마시고 후 내뱉어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십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보세요. 모든 근심 걱정 쭉 들이마시고 모두 다 후 내쉬어줍니다. 두 손을 편안하게 합장해도 좋고 종교에 따라서 각자의 종교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직 깨어있어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생활할 수 있어 나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 이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발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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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각자 10초 정도 합니다.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보고 기점명상 대학생들은 92페이지 쉼 속에서 깨어있기 인생을 바꾸는 100일 마음 챙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쉰다. 나는 편안하게 쉰다. 나는 모든 걸 잠시 쉰다. 나는 모든 생각을 잠시 쉰다. 내가 쉬니 자유로워진다. 내가 쉬니 편안해진다. 쉼 속에 나는 건강해진다. 쉼 속에 나는 평화로워진다. 쉼 속에 나는 자유로워진다. 쉼 속에 나는 치유된다. 쉼 속에 나는 회복된다. 이미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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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음인력 같이 함께 7월 17일 내일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각은 그저 나의 소유물일 뿐.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거 오늘 수업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자, 오늘 첫 니카라과에서 밤 보내면서 여러분과 수행정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여기 지금 니카라과는 지금
2시 정도가 됐네요. 새벽 2시. 아침 일찍부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대신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부해 주시고 나눔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귀점 영상 대학생분들의 응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귀점 명상대학 귀점 빌리지 희망이 샘솟는 바로 희망세상 만드는 주역이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마음 한가득 가지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연 닿는 대로 어쨌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벌써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걱정 없어요. 연탄만 있으면 걱정이 없으시대요. 이 말이 너무 한때 굶어도. 한때 굶어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 지금 소록도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또 몇 분 이렇게 해서 소록도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소록도 희망입니까? 그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즐거움이 행복. 태어나서 맨 처음 라디오를 듣던 날 난생 처음 세상을
네.